여기가 삼다숲길의 시작점이고, 야, 편백나무도 많네요. 엄청나네. 엄청 이쁩니다. 말 그대로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볼까요? 지금 출발을 여기서 했고, 출발하자마자 이 코스 여기 갈림길인가 보네요. 지금 돌아갈까 숲으로 들어갈까. 어차피 저는 3코스를 돌 거거든요. 3코스 도는 데는 돌아가는 숲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보죠. 밤에는 좀 무섭겠다, 그죠? 제주도에서 제가 이런데 자연 이렇게 꾸며놓은 곳, 예, 등산객들, 탐방객들 다닐 수 있게 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요 밑에 바닥 보이세요? 지금 여기는 거의 자연화가 돼가지고 원래 있었던 건지 깐 건지 잘 모르는데, 이거 보시죠. 요게 제가 알기로는 그 코코넛 나무 줄기들 엮어서 만든 거라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자연이니까 세월이 지나면 아까처럼 원래 있었던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면 그게 되잖아요. 그리고 탐방객들한테는 걷기엔 좋고, 그래서 이것 깔아놓은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아, 보세요. 야, 대단하다. 곰팡이 있죠? 여기 제주도 와서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일단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뭐 일단 사실은 수동적으로 태어났잖아요. 능동적으로 태어난 사람 없죠. 원해서 태어난 사람 없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왕 태어났으면 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도시에서 자기 입신양명이나 뭐 치열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좋다고 보는데,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리고 그 보이저 2호죠. 보이저 2호가 그 우리 태양계를 벗어날 때 마지막으로 방향을 돌려서 지구 쪽을 찍은 사진,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거, 유명한 그 사진 아시죠? 그거 보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는 일부일 뿐이고, 그 중에 푸른 점이긴 하지만 수많은 별들, 그 별들이 모래알처럼 많은 곳에서 그 모래알 중 하나, 그 모래알 안에 80억 개 중에 하나. 아, 진짜 너무 작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허무주의는 아닌데, 우리가 막 이 세상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약간 허무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봤자 우리나라고, 지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그래 봤자 태양계 안에 수금지 화 목토 천 해명, 명왕성 빼더라도 9개 8개 중에 그냥 원오브 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아웅다웅 사는 것보다는 현실에 가진 거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떠한가. 그런 생각, 이렇게, 근데 저처럼 이렇게 무위자연 이런 느낌으로 살면 세상이 발전할 수 없겠죠. 과학은 발전해야 되고, 그런 입신양명이나 자기가 뜻을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야 발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겠죠? 저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추구하는 것은 요게 맞다. 그렇지만 또 돈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각박한 도시 환경을 벗어났지만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끝판왕이죠. 자본시장 안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나. 뭐 제가 여의도 한가운데 앉아있든 제주도에 앉아있든, 물론 뭐 사람을 만나면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접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공개된 정보 가지고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좋은 투명한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에서 금융 거래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뭐 뻔하죠. 주식도 있을 거고 비트코인도 있고. 근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꽃은 돈입니다. 돈돈거리는 게 너무 좀 낮아 보일 수 있는데, 모든 가치를 지금 돈으로 매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세상이 그렇게 그것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의 흐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대 흐름, 최소한 이 거대적 매크로라 그러죠. 거대한 흐름이 뭐 금리 상승기인가 하강기인가에 따라서 내가 대규모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할 때인가 아닐 때인가, 그 큰 흐름만 파악을 하더라도 크게 망한 일은 없거든요. 근데 금리는 오르고 돈이 풀리지 않은 때에 무리한 투자를 해서 높은 이자를 감당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이네. 저는 이 코스로. 그것만 피해도 불행하게 살진 않을 수 있다. 돈으로 행복은 살 수는 없지만 불행하진 않을 수 있다. 그건 맞거든요. 대부분의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에 불행은 안타깝게도 돈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욕심이고 그런 거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불행은 막아줄 수 있다. 행복은 살 수 없어도 불행은 막을 수 있다가 돈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불행하지 않아야 되니까. 저는 기독교 신자기도 한데, 법륜 스님 증문죽설이 너무 와닿는 구절이 많아서 그걸 자주 듣는데, 행복이란 무엇인가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쁜 일, 쾌락, 즐거움, 이럴 때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불교의 기본 사상일 수도 있어요. 중도? 괴롭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잔잔한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했거든요. 왜냐면 인생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나쁜 일이 있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다 하는데, 분명히 이게 주식도 똑같은 게 뭐냐면, 이게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저는 주식을 주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아래로 확 꽂잖아요. 내리 꽂으면 그만큼 또 튀어 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변동이 없으면 잔잔하게 쭉 가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얘를 큰 쾌락을 위로 올라가는 상한가라고 볼게요. 그럼 상한가에 쾌락이 있으면 분명히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한가도, 하방의 압력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쫓으면 그에 반대되는 불행과 슬픔과 괴로움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지 않은 상태, 잔잔한 상태가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0이 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살아오면서 겪은 게 있어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큰일을 겪고 나면 평소에는 일상처럼 느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고 난 뒤에 알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가족 넷이서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침에 이렇게 눈 뜨고 밥 먹고 일상을 보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는 걸 괴로움이 있고 난 뒤에 알았어요. 그래서 잔잔한 상태를 저는 추구합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제 주식으로 대입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삶의 단상, 행복의 단상은 이렇다.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정답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같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누구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니까. 코끼리를 보고 다리를 만진 장님은 튼튼하고 둥글다그러 할 거고, 뿔을 만지는 장님은 뾰족하고 좁다고 할 테니까요. 근데 그 전체를 보는 힘을 키울 줄 아는 게 진짜 통찰력이고 지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체를 보는 통찰력을 기르려고 노력 중이에요. 본질을 파악하는 거죠.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코끼리는 둥그렇고 크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연습.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고 본질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저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고, 그것이 통찰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경거망동할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은데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나 실수하죠.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 걸으면서 이런저런 방금 제가 입 밖으로 꺼냈던 이런 얘기들 혼자 생각을 하면 정리가 잘 되고,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생각이 정리가 잘 돼요. 어디서 봤는데 걷는 것이 인간의 어떤 호르몬이라고 할까요? 그런 물질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그것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암? 와,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용암이 흘렀던 자리가 지금 개천이 됐다고 하는데, 와, 용암이 지나간 자리. 이 용암이 시뻘건 게 이렇게 흘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지금은 잘 상상이 되지 않지만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라산 자체가 용암이 분출하면서 생긴 섬이기 때문에 이 주변도 다 시커맸을 거예요, 그죠? 잔해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그 시뻘건 라바, 그 용암 물이 메인 물이 일로 흘렀다라는 건데, 이 흐름이야말로 억겁의 시간이 흐른 걸 찰나의 순간인 제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약간 고지대 쪽으로 가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한라산에서 가는 길목에도 있었어요. 특정 고지에서만 자라는 거죠.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죽었네. 죽었어요. 다 벗겨졌습니다. 일부러 벗긴 거 아니고 벗겨진 거 같네요. 이렇게 썩어서 바닥에 이렇게 땅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라산에는 옛날에도 호랑이는 없었겠죠. 멧돼지까지는 있다고 하던데 멧돼지를 본 적은 없고, 노루들은 많이 봤어요. 최상위 포식자가 노를까요? 완전 천국이겠네. 육식동물이 없어가지고. 옛날을 생각해보면 어디 막 터널 지나갈 때 보면 강원도 쪽에 60개, 80개 이런 터널 있어요. 80명이 모이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산 밑에서 모였다가. 그러면 호랑이, 야생동물이 많으니까, 특히 호랑이. 옛날에 호랑이 있기 때문에 혼자 등산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요즘 시대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등산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근데 호랑이랑 눈 마주쳤어요. 딱. 그러면 뭐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겠지만
아, 감이 안 옵니다. 옛날에는 이런 등산의 개념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호랑이로 많이 민가로 내려와서 많이 백성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제 때 호랑이가 소탕되긴 했지만 나쁘다고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호랑이가 멸종된 건 아쉽지만 덕분에 또 다른 걸 얻었으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렇게 등산 올 수 없잖아요. 뭐 멧돼지야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호랑이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다만 나를 만났을 때 배고프지 않기를 바랄 뿐. 곰도 마찬가지고. 지리산? 아, 삼다숲길 이렇게 걷기 좋네요, 진짜.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뭐 이렇게 가파른 경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대자연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삼다숲길도 꼭 추천하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좋네요. 이렇게 자연을 느끼면서 걷는다는 거. 훨씬 덜 인위적이고 자연 형태에 많이 가깝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뭐 잠깐 물을 축일 수 있을 만한 벤치조차 없겠죠. 이게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나무 아래서 햇살이 부서져 내릴 때 영상으로만 봐도 그게 막 멋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네요. 한여름에 딱 이렇게 햇살 밑에 이렇게 나뭇잎 아래서 쉬는 모습 있잖아요. 제가 딱 생각했던 그거거든요. 지금 물이 좀 말라서 아쉽긴 한데 이 물이 흘러서 내리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큰 비가 왔을 때만. 제주도는 물이 배출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걸 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신 비가 오면 확 불어나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비가 올 때는 가급적으로 등산은 물길이 있는 곳 근처는 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왼쪽으로 가면 이제 2코스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3코스입니다. 저는 3코스까지. 오, 저기 테이블도 있어요. 저기 잠깐 쉬는 걸로. 또 까마귀가 많아요. 제주도 쪽 산에는. 까마귀가 오히려 까치보다는 자연에 도움이 되고 똑똑한 새라고 하네요. 까치가 오히려 유해종이고. 잠깐 목을 축이고. 잣성 목초지에 만들어진 경계용 돌담. 아, 아까 이거네요. 여기 목초지였다고? 그죠? 여기 나와있죠. 제주는 고려시대 원간섭기에 대규모 목마가 시작되었고 조선시대는 최대의 말 공급지로서 부각되며 사람보다 말 중심의 마정체계를 갖추게 됐다. 말의 도시였어요. 말의 섬. 이제 농작물 피해를 주니까 말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막았구나. 말도 못 지나가게 하려고. 저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용암산이 이런 흙들이 어디서 생겨서 풀이 자라고 이럴까? 신기하죠. 막 바람에 황사도 날리고 육지에서도 불어오고 여기 있던 바위들도 이렇게 부식되고 하면서 갈리고 부서지고 하면서 흙이 됐을 텐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될까요? 말이 몇천 년, 뭐 몇만 년이지 이게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는 시간이냐. 그것이 다 지나고 난 후에 한 단편을 보고 있는 우리는 벅찹니다. 벅차. 야, 어떻게 이렇게 꼿꼿이 서 있냐. 보세요. 쫙. 더 서로 경쟁하듯이 빛을 받으려고 저 끝에만 이 빛 풀어내요. 그죠? 신기합니다. 나무들 사이에서도 이 나무는 이 정도의 간격은 있어줘야 뿌리가 서로 간섭받지 않고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더 많은 나무가 있었을 테지만 서로 경쟁해서 밀린 애들은 죽었겠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아주 강인한 친구들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같네.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여기서 인간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기간이 길어서 그렇겠지만. 와, 이거 보세요. 뭘까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한 바퀴 트위스트를 해서 올라갔을까? 야,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 누가 한번 이렇게 어린 나무 요 정도 자랐을 때 저 꺾었을까요? 이렇게 꺾었겠죠? 꺾은 걸 극복하고 돌아서 올라간다.
진짜. 얘가 1등입니다 1등.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꺾여도 올라간다. 와, 오늘 본 삼다수 숲길의 하이라이트는 이 친구네. 3코스에 있는 이 친구 하이라이트. 야, 대단합니다. 제가 썸네일입니다 오늘의 삼다수 숲길 썸네일. 여기 또 있네. 군데군데 있네 이렇게. 이 친구도 보이고. 그러니까 방금 전 그 친구보다는 덜 고생했지만 얘도 고생을 했네요. 그러니까 누가 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학자신데 오르다가 앞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틀었잖아요. 이 앞에 가레스가 빛을 받기 위해서 이쪽 튼 거예요. 근데 여기도 방해되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간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고요. 소나무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있는데 이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우리한테 조용하지만 진짜 이 소리 없는 아우성들이 얼마나 살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는지 보이는. 와, 지금 끝점에 왔거든요. 3코스 끝점. 삼다수 숲길에는 제주 삼다수의 수원지가 위치해 있다. 근원지가 여기 삼다수 숲에 있답니다. 그 유명한 삼다수가. 아, 얘는 살기 위해서 옆으로 돌았습니다. 보이세요? 자, 이렇게 베스파와 떠나는 삼다숲길 코스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맑고 좋은 날, 이렇게 멋있는 제 자연을 감상할 수 있어서 오늘 하루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